ITQ 엑셀 기출문제, 교재에 수록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한글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화면 왼쪽 상단 저장 아이콘 눌러주세요. 찾아보기나 문서 있다면 클릭을 해주세요. 시험장에서 문제지 첫 장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 저장 폴더 내 PC 문서 아래 ITQ 이 안에 파일 저장하는데요. 파일 이름 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을 꼭 해주세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실격 사유 등 중요한 거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고요. 답안 작성 요령에 A열 너비 조절 있습니다. A열 머리글에서 오른쪽 버튼 열너비 들어가서 숫자 1 입력 확인. 그 다음에 A열 머리글의 왼쪽에 삼각형 모양 있죠? 이것 클릭하면 모든 셀 선택되죠. 다음 페이지 제1작업에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글꼴 설정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할게요. 먼저 글꼴 이름 굴림 지정하고 엔터키 누르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지정을 해놓으면 돼요. 정렬은 나중에 따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B2 셀 클릭해 놓고요. 아래 시트명 있습니다. 이 시트명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더하기 표시 있죠? 오른쪽에 거기다 가져다 놓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복제. 제일 왼쪽에 있는 시트명 있죠? 더블 클릭해 제1 작업이라고 변경하고 엔터키. 두 번째 여기는 제2 작업이라고 변경하고 엔터키. 세 번째 여기는 제3 작업이라고 변경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제1작업 시트로 이동을 해주세요. 제1작업 시트는 B4 사행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화면이 조금 작으니까 글자 크기 바꾸는 게 아니고 화면 표시만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4에서 J4까지를 먼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사행에는 두 줄로 입력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두 줄은 Alt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눌러서 줄 바꿈해서 다음 내용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행 모두 입력할 수 있죠. 너비 조절 필요한 곳들은 적당히 너비 조절 위에 열너비에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5행에서 12행까지를 또 먼저 해볼게요. 각각 데이터들 비슷한 것 입력하는 게 조금 속도 빠르겠죠. 그래서 B5에서 먼저 J12까지 블록 설정하고요. 이제 옆에로 이렇게 이동하세요. 그래서 H12까지만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강의 멈춰놓고 이 내용들 모두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할 때 출력 형태 보이는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날짜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날짜 형식이 간단한 날짜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다른 데는 그냥 일반 상태로 있는데요. 첨단이 구분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같이 입력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빠르게 키보드에서 숫자 패드 있죠? 그걸로 오른손으로 이 입력하는 연습도 한다 생각하고요. 빠르게 이거를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I열과 J열 그리고 다른 쪽에도 괄호 1에서 6번까지 써 있는 거 있는데요. 거기는 모두 비워두는 거예요. 거기는 나중에 수식을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3, 14행도 할게요. 거기는 병합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먼저 B13에서 D13까지 드래그. 이제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4에서 D14, F13에서 14,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4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주고 홈 도구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제 또 여기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G14 여기는 제품명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여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유효성 검사로 내용을 채울 거예요. 그러면 I14 여기에는 제조일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출력 형태에서 4행에서 14행까지는 미리 다 입력했습니다. 여기를 표를 만들게요. B4에서 J4까지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5에서 J12까지 선택. 다시 컨트롤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선택. 3개 단위로 블록 설정했죠? 여기는 테두리 한꺼번에 설정할게요. 홈에 글꼴에 테두리 설정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그러면 선 굵은 거 얇은 거 한꺼번에 선택됐고요. 이 상태에서 정렬을 한번 할게요. 정렬의 조건을 보면요. 먼저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가 더 많을 거예요. 숫자로 된 것보다. 그래서 가운데 맞춤을 먼저 이렇게 지정하세요. 그 다음 출력 형태에서 오른쪽 정렬되어 보이는 것들 있죠. 3개 F에서 G, H열 이 내용인데요. 5행에서 12행까지 G, H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할게요. 블록 설정해서 오른쪽 정렬 맞춰 놓을게요. 여기는 표시 형식에서 콤마를 눌러서 위에 일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회계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첨단위 구분기호 필요한 숫자에는 자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숫자로 바꿔도 상관없지만 숫자로 바꿨을 때는 첨단위 구분기호
꼭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렬도 꼭 오른쪽 맞춰야 되고요. 회계로 바꿨을 때는 정렬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상관없지만 문제에서 소수점 단위가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 회계 서식으로 바꾸면 소수점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입력된 데이터 그대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표시 형식 위에 자릿수, 늘림, 줄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소수점 나타나게 해줘야 합니다. 테두리 설정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F13, 14 여기 클릭한 다음에 셀 서식 들어가세요. 테두리 탭 보이죠? 클릭한 다음에 대각선 X자 모양 보이게 이렇게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회색으로 보이는 배경색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지가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조건에 보면 색깔 주황으로 채우는 거 있는데요. 그걸 먼저 할게요. B사에서 J4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14, I14 이렇게 선택. 여기는 홈의 글꼴에 색상 채우는 게 있습니다. 표준색에 주황이 있습니다. 선택해 놓으세요. 이제 1, 2, 3행 여기에 도형 만들 건데요. 도형에 글자가 크게 입력되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크게 필요해요. 그래서 1, 2, 3행 여기 행 머리글은 이렇게 블록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구분선 이걸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 높이 몇 점 몇 이렇게 나오는데요. 괄호 안에 숫자를 보세요. 몇 픽셀 나오죠? 그걸 대충 25에서 35 그 정도 숫자에서 대충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도형 모양 사다리꼴이라고 되어 있죠? 삽입에 있습니다.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다리꼴이죠? 모양으로도 알 수 있어요. 이걸 선택, 그 다음 A와 B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드래그 시작해서 지열 대충 어느 정도에서 만들면 되는지 이렇게 대충 보고 알 수 있죠. 그 다음 마우스 놓은 다음에 도형 서식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게 있죠. 지시되어 있는 오프셋 오른쪽 클릭해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 안의 내용은 조금 이따 할게요. 먼저 괄호 안에 지정되어 있는 것 도형 채우기에 표준색에 노랑 지정하세요. 이제 홈으로 갈게요. 홈에서 글꼴 먼저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키워줄게요.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글자색 바꿀게요. 자동이나 검정 이거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 굵게 속성 지정 채우긴 했죠. 커서가 이렇게 왼쪽 상단에 나오는데요. 수직 정렬 가운데, 수평 정렬 가운데 둘 다 이렇게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이제 이 안에 출력 형태의 제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에 결제란 만들어야 되는데요. 결제란 지시를 보면요. 그림으로 복사하고 만든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들어진 셀 행과 열 관련되지 않는 곳에 하나 이렇게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2개 행 블록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바로 옆에 방향에서 세로 쓰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 여기는 너비를 먼저 좁게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여기다가 글자를 써보세요. 결제라고 쓰면 세로로 이렇게 써지죠. 그러면 병합된 이 셀에서 아래쪽에 해당하는 셀 있죠. 행 머리글에서 조금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이제 이 옆에 위쪽의 셀 3개 선택해서 담당해서 팀장까지 입력하세요. 여기는 가운데 정렬 되지 않았는데요. 먼저 이렇게 표처럼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가운데 정렬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없애고 다시 한번 가운데 맞춤. 모두 가운데 정렬 보이죠? 이제 테두리는 그냥 모든 테두리 얇은 거 지정해주면 돼요. 이제 이 셀을 그림으로 만들 건데요. 홈 도구의 클립보드에 복사 열어서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바로 그림이 만들어진 건데 컨트롤 V 하면 나타나요.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저는 배경 색깔 따로 바꾸지 않았죠. 그림으로 복사하기 전에 테두리 지정하고 여기에서 채우기 흰색 지정해도 되고요. 현재처럼 채우기 없음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채우기 없음에도 이렇게 겹치지 않고 하얀색 배경 이 위쪽에 올려놓기 때문에 배경색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원본 여기는 그냥 글자만 삭제하면 안되죠. 테두리가 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삭제해야 되는데 한 번에 삭제하는 것 위에 열머리글에서 적당하게 선택 그 다음 바로 삭제하세요. 높이도 그냥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바로 저는 삭제해 놓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유효성 검사 있는데요. 유효성 검사는 시험에서 항상 목록 만드는 거예요. H14셀 여기에 만드는데 제품명을 여기 목록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 도구로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위에 도구 아이콘 있죠. 이거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제한 대상 이 목록을 목록으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원본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제품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제품명 C열에 있습니다. 위에 레이블 빼고 5행에서 12행까지 블록 설정해서 확인. 이제 목록 이렇게 나타나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해 놓으세요. 정렬 출력에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맞춤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셀 서식 F5에서 F12까지를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그 다음에 셀 서식 또는 컨트롤 숫자 1 누르면 바로 셀 서식 들어가요. 표시 형식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 지표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소수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소수점까지 나타내야 된다면 다섯 번째 거 선택하는 거죠. 이 네 번째에서 위에 형식, 아래 상자 이렇게 커서 놓고 여기에서 보통은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현재 버전에서는 그냥 1 이렇게 입력하고 보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 상태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오류 없이 나타납니다. 이전 버전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현재 버전에선 그렇게 한글 입력해도 자동으로 앞뒤에 큰 따옴표 나타나요. 이제 마지막 조건이죠. F5에서 F12 같은 영역이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이름 정의 들어가세요. 여기는 이름 가격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만들면 되겠네요. 나중에 변경 필요하다면 이름은 수식에 이름 관리자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집해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중요할 때마다 파일 저장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주어진 함수 1에서 6번 써있는 셀들 있죠. 거기 작성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설명 아래쪽에 추가로 작성을 해 놓도록 할게요. 교재에도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 봐도 되고요.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i5에서 i12까지를 전체 블록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수식은 여기에서 작성하면 좁으니까요. 수식 편집줄 클릭한 다음에 내용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먼저 equal한 다음에 rank.eq 함수 이거 쓸 건데요. 조건에 나와 있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다른 함수 쓰면 안 돼요.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하고 fx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rank.eq 함수 하나만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쓰고 들어온 건데요. 인수는 3개가 있죠.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시험장에선 함수 인수 이걸 fx 눌러 들어간 다음에 각각 인수 이렇게 클릭하면 아래쪽에 설명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떤 기능 하는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문제 한 10번 정도 그 정도 충분히 하게 되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없이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다시 잘 보도록 할게요.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12월 매출 괄호 1000원 되어 있는데 괄호는 빼고 제가 얘기할게요. 12월 매출 H열의 데이터죠. 이거에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이면 높은 숫자가 1등 그리고 제일 낮은 게 마지막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넘버 여기에는 인수가 순위를 구할 셀이에요. 그러면 5행에서부터 이 수식이 순차적으로 12행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저희가 블록 설정해서 작업하는 건데요. 첫 번째 행인 H5를 먼저 넘버에 클릭해 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옆에 이렇게 표시되어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 리퍼런스 여기는 이 H5의 데이터가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이냐 범위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H5에서 H12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바로 F4 킬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꼭 해줘야지 절대 주소로 바뀌어요. 절대 참조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열과 행이 바뀌지 않게 해놔야 돼요. 다음 행으로 넘어갔을 때 넘버가 H6이 되었을 때 이 리퍼런스 여기도 H6에서 H13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과 행 시작과 끝에 모두 절대 참조로 달러 표시로 이렇게 막아두었습니다. 세 번째 인수 오더 여기는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으로 지정돼요. 그래서 저희가 작성할 이 함수 파랑으로 보이는 이 함수 있죠. 여기도 내용 세 번째 인수 작성하지 않았죠. 이 상태로 이제 모두 다 채워줘야 되니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엔터 키나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는 정렬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고요. 오른쪽 정렬에도 상관없어요. 수식 입력하는 셀들은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감점 처리 대상 아니에요. 그리고 표시 형식도 여기를 일반으로 바꾸든 숫자로 바꾸든 회계로 바꾸든 어떻게 하든 감점 처리 대상 아니에요. 이 숫자만 제대로 나타나면 돼요. 이제 2번 문제 작성하기 위해서 j5에서 j12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아래 또 제가 설명 써놨어요. 첫 번째 이 큰 글자 줄이 실제 여러분이 작성할 내용인데요. 함수는 if 함수 안에 mid 함수를 첫 번째 인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조건을 다시 한번 봐줄게요. 그러면 문제의 조건 다시 볼게요. 구분에 해당하는 것 작성 방법은 제품 번호의 세 번째 글자 제품 번호는 비열에 있는 데이터죠. 이 글자 중에서 세 번째 글자 그러면 5행에서는 숫자 1 7행에서는 숫자 2 그런 게 되겠죠. 이 값이 1이면 농축 그 외는 일반으로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mid 함수는 여기에서 세 번째 글자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요. if 함수는 그 글자를 가지고서 조건에 맞게
출력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함수식 먼저 mid로 세 번째 글자만 추출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equal mid 그 다음에 여는 괄호 한 다음에 fx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인 텍스트, 여기는 텍스트가 있는 셀 B5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는 글자의 시작 위치, 왼쪽에서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몇 개 글자? 한 개 글자만 필요하니까 숫자 1. 그 다음에 컨트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글자만 이렇게 추출되었죠. 이제 mid 함수를 if 함수에서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if 여는 괄호 하세요. 그 다음 함수 인수 fx 눌러 들어갈게요. 여기에선 이제 로지컬 테스트 첫 번째 조건, 여기 함수식 나온 것처럼 mid 함수로 세 번째 글자 나오게 해야 되겠죠. 먼저 이 조건을 써줘야 되겠죠. equal 그 다음에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가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고 계산하지 않는 그냥 문자 1이기 때문에 숫자 1 그렇게 입력하지 않고 큰 따옴표 안에 숫자 1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냐 이런 식으로 연산자 썼고요. 조건이 맞다 그러면은 여기에선 농축이라고 나타나게 써줘야 되겠죠. 앞뒤에 큰 따옴표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인수로 넘어가면 자동 생겼죠. 그리고 1이 아닌 다른 값 2, 3 뭐 그런 경우에는 일반으로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확인 누르면 이 값들이 각각 이 수식이 지정되어서 농축이냐 일반이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다음 이 13셀 클릭해 놓으세요. 3번의 조건을 보면요. 가격이 평균 가격 이상인 제품 수를 구하는데 에버레이지 함수로 평균을 구하고 카운트 if 함수로 조건에 맞는 것 개수 찾게 그렇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연산자는 함수로 구한 개수, 숫자에 바로 개, 이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고요. 그러면 먼저 가격 써있는 FR 데이터 필요하겠죠. 먼저 평균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equal average 함수를 먼저 써야지 평균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평균에 대한 것, 데이터베이스 average 함수가 아니고 그냥 average 함수예요. 그래서 인수 각각 이렇게 하면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게 계속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가격 데이터만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average 여는 괄호 한 다음에 범위를 FR 데이터만 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F5에서 F12를 블록 설정, 닫는 괄호. 그런데 여기가 블록 설정하니까 자동으로 한글 가격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건에 따로 지시 없으니까요. 가격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냥 원래대로 여기에는 정의된 이름 사용하지 않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average 여기에는 F5에서 F10이니까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F5에서 F12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평균 값은 이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5,013원. 한글 원은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숫자만 제대로 나타나면 돼요. 그럼 이제 이 함수에서 average 이건 지우고요. count if 함수에서 average 함수 한 거는 별도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count if를 먼저 입력해 볼게요. count if 여기 있죠. 이거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는 괄호 할게요. 범위 지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건 지정하는 것, 인수가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범위 지정. 범위는 레인지, 여기에서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로 범위 지정, 레인지에서는 가격 있죠. F5에서 F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하는데요. 블록 설정하면 가격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직접 입력한다면 F5에서 F12 대소문자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지정하고 다음 인수, 크라이테리어 여기에서 조건을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조건과 다르게요. 크거나 같은지 이상인지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값 나타내는 average 이렇게 하면 평균값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보다 이상이냐 그렇게 하면은 앞쪽에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 한 줄로 된 수식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글자 이거를 제대로 인식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꼭 큰 따옴표로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와 서로 연결되었다 표시로 AND 연산자를 여기 꼭 써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오류 없이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제가 큰 글자 쓴 것처럼 띄어쓰기는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사이에 이렇게 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 뒤에 또 AND 연산자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수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이상인 값 3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확인을 눌러볼게요. 3, 1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1이 아니죠. 개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용자 지정이 아니고요. 우선 일반이나 회계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회계로 바꾸면 원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 바꿀 때도 표시 형식의 이 콤마 도구를 클릭하세요. 회계로 바뀌고 원표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수식의 뒤에 엔드 연산자를 괄호 밖에서 써주고 한글로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이렇게 써주고 엔터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4, 4번에 해당하는 곳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최저 가격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의된 이름, 가격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 함수 하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은 미니멈 약자예요. 그래서 함수 하나니까 바로 수식에 하나 쓸게요. equal 민 연음가로 하고요. 바로 여기서 그냥 입력할 수 있죠. 범위만 지정하면 되겠죠. 가격의 최저값 찾으면 되니까요. F5에서 F12 블록 설정하면 여기 이름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가 가격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닫는 괄호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8,000 나타나죠. 보기 편하게 천 단위 구분교 입력할게요. 표시 형식에 콤마 눌러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 제23셀 선택하세요. 5번에 해당하는 조건은 주방 세제 12월 매출 합계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 써 있죠. 조건 좀 더 자세히 보면요.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하나니까 바로 쓰도록 할게요. equal dsum 여는 괄호하고 fx 들어갈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이 세 가지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는 범위, 두 번째는 몇 번째 필드인지 지정, 세 번째는 조건 지정 이거죠. 첫 번째 범위 지정,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선 잘 모르면 기본 데이터 모두 선택해 범위 지정하라고 했죠. B사에서 H12를 블록 설정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필드 B열이 1번이었죠. 그러면 몇 번째 열, 몇 번째 필드인지 찾아보면 저희가 찾아야 될 거는 주방세제 써있는 12월 매출,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12월 데이터죠. 그래서 B에서 찾아보면 7번째죠. 7 이렇게 써주면 돼요. 또는 아래 써있는 것처럼 12월 매출 1,000원 이 이름이 써있는 H2를 직접 지정을 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수, 여기는 조건이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선 조건 지정할 때 위에 레이블과 바로 아래 것 셀 같이 선택했었죠. 그러면 분류가 주방세제냐 이렇게 D열에서 4, 5행 같이 선택해주면 조건이 돼요.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값이 81850 나타났죠. 표시 형식 바꿔놓도록 할게요. 이제 제24셀 선택해 놓으세요. 여기는 항상 vlookup 함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앞에 유효성 검사 지정했던 H14셀 이걸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24에서 함수 하나니까 바로 vlookup 이렇게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fx 들어갈게요. 인수 4개죠.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 여기는 항상 유효성 검사 지정한 H14셀 클릭해 놓으면 돼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여기는 배열이죠. 배열은 제품명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유효성 검사 지정한 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C열의 데이터 제품명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위에 레이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5행에서 12행까지 실제 데이터만 지정해 놨으니까요. 그러면 CO 에서 12행 블록 설정해 주고요. 옆에 열들 몇 개 더 선택해야 되는데 반드시 제조 이름 포함되게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만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더 가서 최대 H12까지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인 컬럼 인덱스 넘버 여기는 테이블 어레이에서 지정한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몇 번째 있는 걸 여기 나타나게 할 거냐. 그러면 제조일이었죠. 제품명에서 세 번째 있는 거죠. 숫자 3 입력하면 되고요. 마지막 인수인 레인지 룩업 여기는 펄스나 펄스에 해당하는 숫자 0 입력을 해주면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를 여기에 나타내줘요. 확인 누를게요. 여기는 날짜가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날짜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이거를 날짜로 바꿔야 되겠죠. 표시 형식의 목록 열어서 간단한 날짜로 바꾸세요. 제대로 날짜 보이죠? 그러면 식기세정제 제조일은 이렇게 보이고요. 목록 열어서 다시 확인해 보면 맨 아래 거 살균 세정제는 3월 27일로 나오고 있죠. 다시 처음 거로 바꿔 놓을게요. 그럼 이제 조건 7번 조건부 서식만 남았죠. 조건부 서식에 보면은 수식을 이용해서 가격이 2만 이상인 행 전체에 글꼴 파랑 굵게를 지정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의 실제 데이터가 있는 5행에서 12행 이걸 가지고서 모든 행의 데이터들 글자 파랑의 굵게로 바꿀지 아닐지 그렇게 수식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먼저 실제 데이터가 있는 B5에서 12행 J열까지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도구에 조건부 서식 있죠? 새 규칙 들어가세요. 수식 입력해야 돼요. 이거 선택 아래쪽에 상자 눌러주세요. 그 다음 가격 데이터 첫 번째 거 있는 F5를 클릭하세요. 맨 앞에 이퀄 표시도 나타났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열은 변환되지 않게 달러 표시가 나타나서 절대 참조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 행은 5행에서 12행까지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달러 표시 앞에 쓰지 않고 상대 참조 그렇게 변경시켜 놨어요. 그러면 F5셀의 값이 2만 이상이냐, 그러니까 연산자 크거나 같으냐, 이걸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만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제 이 조건이 맞다면 서식 색깔을 파랑, 그 다음에 굵게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그 다음 이제 확인을 누르면 모든 행에서 가격이 2만 이상인 곳, 현재는 6행 12행이죠 이 데이터들이 모든 글자들이 파랑에 굵게 표시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일 저장할게요. 이제 제2작업 작업할 건데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건 조건 상단에 기본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2작업에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B사에서 H12 이 기본 데이터를 컨트롤 C키로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B2셀에서 홈에 붙여넣기 목록 열어서 원본 열너비 유지로 붙여넣기 하세요. 표가 동일하게 나타났죠. 문제 2번의 조건은 목표값 찾기하고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는 나와 있지 않죠. 제2작업은 항상 이렇게 목표값 찾기 및 필터나 아니면 필터 및 서식 그 문제 중에 변경되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로 목표값 찾기에 대한 거 하도록 할게요. 지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끊어서 보면서 작업하도록 하세요. B11에서 G11 여기를 블록 설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그 다음 H11셀 여기에는 주방세제 12월 매출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TAverage 함수 이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이 있는데요. 테두리 미리 하고 TAverage 함수로 평균 구할게요. 11행 2개 이렇게 블록 설정,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하세요. 그 다음 H11셀에서 함수 작성하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먼저 equal TAverage 이렇게 입력 여는 괄호 fx 들어갈게요. 항상 인수가 동일하게 출제되어 있어서 TAverage나 TSUM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 작성하기 편할 거예요. 첫 번째 인수인 데이터베이스 범위 잘 모르면 기본 데이터 모두 선택하라고 했죠. 그럼 11행 빼고 기본 데이터죠. B2에서 H10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두 번째인 필드 첫 번째 왼쪽 열에서 몇 번째 데이터 여기 나타낼 거냐, 12월 매출 1000원 이거죠. 그럼 H열이죠. 그러면 7번째네요. 숫자 7 입력할게요. 다음으로 세 번째 인수 여긴 조건 지정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선 두 행을 같이 선택해서 조건 지정했죠. 그러면 주방세제 분류가 주방세제냐 해서 D2, D3 이렇게 두 개 행 블록 설정 조건 지정했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값은 우선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다음 조건이 목표값 찾기에 또 나와 있죠. 지금 구한 평균이 현재 값이 아닌 41,000원이 되려면 식기세정제 3행의 제일 첫 번째 데이터죠. 이 데이터의 12월 매출 이 값이 현재는 28,960원이죠. 이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평균값이 41,000원으로 올릴 수 있냐, 그렇게 목표값을 찾는 건데요. 이거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도구에 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분석 열고요. 목표값 찾기 들어가세요. 그럼 H11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수식셀은 H11 이렇게 나타나요. 찾는 값 저희는 지금 41,000원 이 값을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여기는 식기세정제의 12월 매출 1,000원 이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값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확인을 누르면 찾았다고 나오죠. 확인 누르면 이제 이 평균값 41,00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값이 29,110원으로 가격이 조금 올라갔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고급 필터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내용을 잘라서 읽어야 되죠. 분류가 주방세제가 아니면서 먼저 이게 하나 조건, 그리고 아니면서 그리고 그런 조건이죠. 다음으로 가격이 10,000원 이상인 자료 이렇게 딱 끊어 읽어야 되는데요. 두 개 조건 먼저 분류 선택할게요. D2 선택, 그 다음 가격 써있는 F2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선택, 컨트롤 C키로 복사, 조건 범위 위치인 B14 선택해 컨트롤 V로 붙여넣기. 그 다음 분류의 조건 아래쪽에 써야 되죠. 그러면 연산자 옆에 써있는 것처럼 같지 않다는 앞쪽에 이 표시를 써주면 돼요. 분류 아래 B15에서 먼저 이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주방세제라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아니면서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다 써주면 돼요. 가격이 10,000 이상인 자료죠. 그래서 연산자 이걸 먼저 써주세요.
그 다음에 1만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건 이렇게 입력되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내용 또 읽어보면요. 제품번호, 제품명, 가격 12월 매출 1,000원 데이터만 추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레이블 또 선택해야 되죠. 먼저 제품번호, 제품명 B2, C2 같이 선택. 그 다음 떨어져 있으니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가격과 12월 매출액을 각각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컨트롤 C키로 복사한 다음에 B18 셀 선택,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4개 레이블 같이 붙어 나타나죠. 이제 기본 데이터만 B2에서 H10까지 11은 기본 데이터 아니고 여기서 작성한 거죠.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이제 데이터 도구 가주세요. 그 다음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 들어가세요.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아래쪽에 나타나게 해야 돼요.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 그 다음 조건 범위 B14에서 C15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 복사 위치 여기는 저희가 18행에 만들어 놓은 거 B에서 E까지 이렇게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 여기는 체크하지 않고 확인. 그러면 총 4개 만들어져요. 15행, 22행 아래쪽에 테두리 일부러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 다시 제1작업 가주세요.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이죠. 시험은 피벗 테이블이나 정렬 및 부분합 이렇게 서로 바뀌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건은 1, 2, 3 있고요. 출력 형태도 나와 있죠. 먼저 B4에서 H12까지 기본 데이터를 컨트롤 C키로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제3작업 가서 B2 셀 선택된 상태로 홈에 붙여넣기에 원본 열너비 유지하세요. 그럼 표가 이렇게 나타났죠. 화면 조금 확대할게요. 그러면 조건 1번 부분합 나와 있죠.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 봤을 때 B열에서 H열 중에 D열만 내용이 더 많이 평균 개수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D2 여기를 클릭해 놓고 이걸 가지고서 정렬을 해주면 되는데요. D열의 데이터들 첫 글자 확인해 보세요. 티읕, 청,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시옷, 새 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나다 순인지 역순인지 가나다 순이면 오름차순, 역순이면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3행에서 14행까지 역순으로 나오고 있죠. 청소 이게 제일 먼저 나오니까요. 그러면 데이터 도구에서 히읗 기억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이걸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제 D2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도구의 오른쪽 끝에 가면 부분합 있죠. 이걸 클릭해 먼저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정하는 거 설명할게요. 그룹할 항목에 저희는 D2 분류로 지정했었죠.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사용할 함수하고 부분할 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문제 조건 1번에서 제품명의 개수 그리고 12월 매출 1,000원의 평균 이 두 개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출력 형태에서 6행과 7행 잘 보세요. 먼저 6행의 평균이 있고요. 그 아래 개수가 있는데요. 먼저 계산한 게 아래쪽에 나오고 나중에 계산한 게 위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7행의 개수 나오고 그 위에 평균 이렇게 나타나니까 조건에 지정한 순서와 같죠. 만약에 출력 형태에서 평균이 아래쪽에 나오고 개수가 바로 위쪽에 나타난다. 그러면 조건에 그렇게 써 있더라도 평균을 먼저 구하고 개수를 나중에 구해야 돼요. 이번엔 개수 먼저 구하는 게 맞죠? 그러면 사용할 함수를 개수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계산 항목 제품명의 개수였죠? 이거 선택 아래쪽에 12월 매출 이거 체크 해제 그리고 아래는 새로운 값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죠? 체크 맨 아래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표 아래쪽에도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D2 선택된 상태로 부분합 이번엔 함수 평균을 이렇게 선택 이번에는 평균이 12월 매출의 평균이죠. 그러면 이걸로 선택 그 위에 제품명은 체크 해제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는 체크 해제 그렇게 해야지 방금 전에 구한 개수 그대로 있겠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화면 왼쪽에 보이는 거 이거는 조건 2번에 개요 윤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오른쪽 부분합 바로 왼쪽 그룹 해제 있죠. 그러면 버전에 따라서 개요 지우기 또는 윤곽 지우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해 없애버리세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너비 이렇게 조절해서 글자들이 모두 잘 보이게 해놓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숫자 같은 거 틀린 게 있다면 제1작업에서 데이터 잘못 입력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제1작업에서 데이터 수정하고요. 제2와 제3작업에서도 잘못된 데이터 찾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1작업 갈게요. 파일 저장하고요. 기본 데이터에서 모든 데이터 사용하지 않아요. 제4작업 그래프는. 그래서 출력 형태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제품 번호 B열에 있습니다.
차트 제목 아래쪽에 있는 제품 번호들 있죠? 모두 B열에 있습니다. 그러면 B4에서부터 선택하는데요. 먼저 B4 클릭하고 오행, 이건 필요 없죠? 클릭하지 않습니다. 바로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로 클릭하도록 할게요. 6행과 7행 필요하죠? 드래그해서 선택. 그 다음에 9행에서 10행까지는 모두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9행, 10행, 11행, 12행 이렇게 선택해 놓으세요. 5행과 6행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출력 형태 아래쪽에 보면 가격 그리고 12월 매출 1000원 범례가 보이고 있죠. 그러면 가격 F열, H열의 12월 매출 1000원 이 두 개도 똑같이 선택해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F4 선택, 그 다음 F67 선택, F9에서 F12까지 선택, H열도 H4 선택, 그 다음 H67 선택, H9에서 12까지 선택 이렇게 꼭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삽입 가서 차트에 콤보 차트 삽입 있죠?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혼합 선택되어 있고 계열 이름이 2개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3개가 나타난다면 여기에서 선택 잘못한 거예요. 드래그해서 선택해야 될 거를 클릭으로 선택했거나 그런 경우니까요. 다시 처음부터 데이터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열 가격 이거는 조건의 1번에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 대형되어 있죠? 바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열인 12월 매출 1000원 이거는 조건 7번에 서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12월 매출 1000원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 지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세요.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위에 차트 이동 생겼죠? 클릭한 다음에 새 시트 선택 이름을 제4 작업이라고 바꾸고 확인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주의사항이 출력 형태 아래쪽에 나와 있죠? 제4 작업 시트명 이걸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제3 작업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제1, 제2, 제3, 제4 작업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조건에 1번, 2번, 3번까지 했고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 조건 4번에 있죠. 먼저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 선택, 그 다음 바로 옆에 색 변경 옆에 있습니다. 스타일 1 클릭해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조건에 5번 영역 서식 있죠. 차트하고 그림 영역 있습니다. 바깥쪽 선택된 차트 영역 상태에서 먼저 홈으로 가서 글꼴 이름 굴림으로 지정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그 다음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 채우기 효과, 질감 채우기죠. 서식에 가야 돼요. 도형 채우기에 질감 가서 파랑 박엽지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그림 영역이죠. 마우스로 차트 안쪽에 가면 그림 영역 나타나죠. 클릭.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 흰색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 6번 제목 서식이죠. 차트 제목 클릭한 다음에 이 안에 글자 드래그의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 입력하세요. 그 다음 차트 제목 테두리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의 바깥쪽 테두리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거 클릭하세요. 먼저 글꼴 바꿀게요. 글꼴 굴림으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서식 도구,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그 다음 도형 윤곽선 나타나게 검정 지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7번 서식 표식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 나타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표식 모양 바꿀게요.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 표식을 아무데나 하나 클릭하세요.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화면 우측에서 채우기 및 선 눌러주고 표식 눌러주고 표식 옵션 연 다음에 기본 제공 선택, 그리고 형식의 목록 열어서 지정되어 있는 마름모로 선택, 크기는 10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 레이블 값 표시가 있죠. 출력 형태 보면 여기 위쪽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있는 표식에 가져가 보면 값이 91,800이에요. 이 값 아니죠? 그럼 여기에 있는 막대 그래프 가보세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 여기에서 보면 28,500원이죠? 이 막대 그래프의 레이블이에요. 그럼 이 막대 그래프 클릭, 0.5초 지나서 이거 다시 한번 클릭, 그 다음 여기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면 위쪽에 나타나요. 다음으로 눈금선 있죠?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가로선들 아무거나 하나 마우스로 선택,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꾸고 잘 안보이면 윤곽선의 색깔 검정으로 바꾸세요. 다음으로 축의 형태 먼저 설정해야 되는데 설정하기 전에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 설정할게요. 세로축의 왼쪽 이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 오른쪽의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가로축의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하면 테두리가 위쪽만 빼고 모두 나타나요. 왼쪽의 보조축의 숫자 확인할게요. 0원에서 5000씩 바뀌고 최대값 3만,
그리고 한글 원 나타나고 천 단위 구분기호 나타나니까 변경할 필요 없죠. 오른쪽에 숫자는 바뀌어야 되죠.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이 숫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최소값, 최대값, 기본 단위 바꿀 수 있게 나오는데요. 기본 단위를 2만으로 바꾸고 엔터키 누를게요. 바로 적용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최대값 10만이니까 최대값까지 바꿀 필요 없습니다. 최소값이 저는 0으로 나오고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축소식의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여기서 범주를 회계로 바꾸고 기호를 없음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콤마 나타나고요. 숫자로 바꾸고 천 단위 구분기호 그렇게 해놓으면 최소값이 0으로 나타나고 천 단위 구분기호 나타날 거예요. 이제 위에 눈금 있죠? 여기 왼쪽에 눈금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주눈금을 바깥쪽 선택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도형 있죠? 도형은 여기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형 목록을 먼저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도형의 이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있죠? 설명선의 두 번째 거예요. 선택. 그 다음 마우스로 드래그는 먼저 적당히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안에다 먼저 내용을 입력해 보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하세요. 도형 체육에서 색깔 흰색으로 변경. 그 다음 테두리 보이니까 그대로 놓고요. 그 다음 홈으로 갈게요. 글꼴 이번엔 따로 지시가 없으니까 차트 영역과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도 검정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정렬, 수직, 수평 모두 가운데에 맞춤 바꿔놓으세요. 크기 조절, 위치 조절할 수 있고요. 노란색 핸들 이거 잡고 움직여서 이렇게 모양도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파일 저장하고요. 시험장이라면 제1에서 제4작업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검토가 끝났다면 파일 저장은 꼭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하세요. 전송 제대로 했는지 확인받고 퇴실하면 시험 끝이 납니다.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